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너무 바쁘셔서 약간 저한테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래도 한 200-300 케이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생태계가 건전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터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디라이트의 전문 방송인 김동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요즘 방송 엄청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께서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용은 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공대 출신 변호사. 왜 하필 변호사였을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요즘? 변호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은 되게 충동적으로 그리고 우연의 연속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디라이트의 변호사로 지금 있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고요. 보통 이제 대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제 커리어였는데 그거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잘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 일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만족스러울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요.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졸업할 시기에 우리나라의 공대에 이제 소위 이제 의전 붐이 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을 보면은 진짜 과반수가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당시에 제 룸메이트도 수학과였는데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의사를 다 준비하니까 해볼까라고 해서 무슨 세포생물학 같은 그런 수업까지 힘들게 들었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전원이랑 같이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막 생겨났었고 제가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의사는 이제 뭔가 징그럽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싫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뭔가 추측하기로는 서로 논리싸움을 하고 혹은 이제 뭐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되면은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고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의뢰를 맡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대생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저변의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한테 맡겨서 사실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되게 포지션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특히 IT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믿고 맡길만 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강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법인에서 블록체인 PG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PG, 규제 샌드박스 PG 그쪽 이제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 제 전공과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저희 법인의 석사까지 졸업하신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학사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제 지식 수준이 있고요. 딥하게 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사실 변호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을 아는 것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꽤 유효한 경우가 많아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전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 변호사다라고 하면은 그 한 영역을 좀 깊게 판 다음에 거기서 세부 가지를 뻗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전문성을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A 전문 변호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M&A 관련된 딜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해보면서 케이스들을 쌓고 기본적인 지분 인수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각각 돌발 변수 등에 대응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반면에 블록체인 쪽은 이제 소위 업계 사람들 말로는 블록체인 업계 1년이 다른 업계 10년이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1년 전에 법률 지식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때그때 이제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넓고 얕게
알아야 되는 필요성도 많이 생기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본적인 의미의 전문 변호사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쪽의 업무를 맡게 된 지 그래도 만 4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사례들을 꽤 많이 접해봤고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접해본 변호사 중에 한 명은 분명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문을 줌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상황, 어느 규제 상황, 어떤 사업 모델이든지 간에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블록체인 업무가 50%가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법인에 들어온 것도 블록체인 업무를 하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대표 변호사님께서 워낙 이제 IP 쪽으로 훌륭하신 변호사님이라는 소문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IP를 배우려고 들어온 거고요. 들어오고 나니까 어땠어요? 명불허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되게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이제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공식 인터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석에서도 이 말은 되게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되게 많긴 한데 존경하는 마음이 베이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을 옆에서 배우려고 했으나 지금은 너무 바쁘셔서 약간 저한테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IP 업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개인정보나 규제 샌드박스 쪽 혹은 신사업 규제 쪽 업무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블록체인보다는 뭔가 신사업 관련된 어떤 규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어떤 뭐 자금 조달 이런 직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4차 산업혁명의 전문 변호사. 네, 그렇게 말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디라이트에 오신 게 언제였죠? 지금 한 만 4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트너 변호사가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할 일이긴 한데 무거운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어때요? 그냥 주니어 변호사랑 파트너 변호사의 차이점? 이제 뭐 회사에서 이것저것 더 많이 뭐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이 뭔가 기여를 해라 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원래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도 제일 좋은데 그 외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동기분들에 의해서 뭔가 디라이트에 좀 잘 이끌려온 느낌이랄까? 그렇죠. 디라이트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운명의 연속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디라이트에 입사할 당시에 디라이트 변호사님이 7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이죠. 저는 당시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정말 좋은 회사였고 되게 좋은 팀원분들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루펌에서 조금 열심히 더 빡세게 일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후회가 되는 순간이긴 한데 너무 빡센 거죠 지금? 우연히 이제 저희 법인에 있는 최영재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최영재 변호사님이랑 원래 알고 있는 법무관 생활을 1년차 때 같이 한 변호사님이고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연락을 주셨고 그때 이제 연락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송년회 때 집에 가는 말버스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영재 형이 이렇게 떠가지고 뭐지? 이러다가 받았는데 그게 어떤 실수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디라이트가 송년회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전기전자 쪽 이제 변호사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영재 변호사님이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몇 번 연락을 하면서
마침 이제 나날이가 맞아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원래 조은혜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계셨는데 마침 또 제 로스쿨 동기 친한 형들이 조은혜 변호사님 그 팀에 있는 소속 어소 변호사님들이었고 여쭤보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일을 배우려면은 무조건 가라. 본인은 같이 안 옮겼으면서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셔가지고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 지난 디라이트 기간 잠시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블록체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맡았던 사건 수가 얼마나 돼요? 기억이 나세요, 다? 블록체인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래서 한 200-300 케이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루나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쪽 분야에 있으신 분들의 사건을 수임하시면서 기업 사이드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으로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디파이, NFT로 넘어오는 트렌드는 분명히 있었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다만 이제 조금 지금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공약 자체는 조금 가상자산 쪽 규제를 열어주려는 어떤 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유형의 볼륨의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해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생각지도 않은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업무 요청이 오시기도 하고 기존의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들은 그 기업들대로 계속 이제 또 이슈들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자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워크 앤 라이프 인티그레이션 얘기하시는데 김 변호사님만의 삶의 철학이 있을까요, 좀? 사실은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자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디라이트에 들어와서 사실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나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요. 예, 그래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저희 강아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키워오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 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제 아내님이랑 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보람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송무보다는 자문을 이제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대응을 하는 역할보다는 그 앞에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뭐 잘 가이드를 적절히 드려서 기업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조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M&A를 했을 때 규모가 꽤 큰 딜을 제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클로징을 시켰다. 이랬을 때도 조금 뿌듯한 부분은 있고요. 확실히 이제 기업 인수라고 하면 인수를 통해서 그 뒤에 시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M&A 이후에 뭔가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이제 백신 패스를 다들 썼죠.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토큰 비즈니스가 껴있지는 않고 말 그대로 블록체인과 DID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정부에서 아마 블록체인을 그렇게 조금 공개적으로 쓴 게 첫 사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용적으로 쓴 게 그때 이제 관여하면서 뭐 어떻게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없고 이런 식의 뭐 의견을 드리거나 뭐 적절히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백신 패스가 널리 쓰였죠. 저도 이제 접종 받고 쓰였는데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제 뭐 제가 기여한 바는 미약하겠지만 제가 자문을 드리고 있는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이 뭔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구나. 사회에 뭔가 조금 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냈구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뭔가 로펌 변호사로서 계속 지금과 같이 기업들을 미약하게나마 돕고
기업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면 뭐 그거는 계속 디라이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네요. 디라이트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소셜 쪽으로도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법인은 이제 공익활동을 이제 하나 두 개쯤은 다들 하고 계시고요. 저도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한데 매년 디테크라는 이제 공익활동을 저희 법인이 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디테크 관련된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디테크가 뭐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매년 디테크 사회를 보면서 처음에 디테크가 뭔지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디테크의 D가 디세이블, 드림, 디자인 이 세 개를 뜻하는 용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를 사회에 좀 편리하게 개선해서 녹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나 기술을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을 의미합니다.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또 신청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뭔가 관련해서 미약하게나 뭐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위원들 모시고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듣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디테크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디라이트의 대표 행사인데 디테크가 미모를 담당하셔서 진행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재능을 뽐내고 계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도 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살을 빨리 빼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디테크가 시행이 안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디테크 개최할 거라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신기술 영역에서 이 규제와 이런 것들 고민이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김동완 변호사님께 전화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신기술 규제 쪽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물론 제가 M&A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시장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저보다 당연히 그쪽 업계에서 뛰고 계시는 이제 스타트업 혹은 기업 대표님, 임직원님들께서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법률적인 이슈가 특히나 규제적인 부분이나 규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계약 관련해서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이 건전한 생태계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생태계가 건전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좋은데요. 역시 전화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안녕.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끝.